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중 최저점 9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릴 거야 도대체?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XOXL을 35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현재 34%. 추이를 보다가 더 하락하면은 조금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16%.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은 0.5였었는데 실제는 0.6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이걸로 인해서 오늘 좀 장이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조금 올랐고요. 어제 TQQQ, XOXL이 마이너스 8%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월급만 받는 월급쟁이에 머무르지 말고 수익을 분배하는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종속된 삶에는 자유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회는 모든 이들의 눈앞에 평등하게 지나간다. 단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볼 수 있다. 어디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10년 후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 과거는 이미 다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은 오로지 현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을 인생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한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전성기를 이어가야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장 견고하게 지키던 애플 주가가 마이너스 4.91%로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 또한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검은 목요일, 한 주가 다 블랙이네요. 그래도 오늘이 9월 30일 마지막 날이라서 다음 주부터는 좀 기대가 됩니다. 코스피는 2200포인트가 깨졌고요. 현재는 개인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분할 매수해야 될 구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코스닥도 소폭 하락했고요. 외국인만 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 중입니다. 공포지수는 어제보다 내려가서 15를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공포에 계속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어제 주가 하락 원인인데요. 대장주 애플 쓰러지자 빅테크 종목 줄줄이 무너졌다. 뉴욕 증시 애플 쇼크, 하루 만에 시총 1200불이 증발했답니다. 하락 원인은 애플의 신형 아이폰 14에 대한 증상 계획이 철회됐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목표가도 기존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낮췄답니다. 애플 14 프로 맥스 가격인데요. 175만원에서 250만원까지입니다. 아유, 경기도 어려운데 너무 비싸 가격이. 다음은 반도체에 대한 기사인데요. 2025년 슈퍼사이클 겨냥 반도체 업계 3년간 혹한기 속 초격차 작전. SK 하이닉스는 청주 공장을 2025년 완공 목표로 착공을 하고 2025년 업황 반등이 예상된다면서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시장이 회복되는 때를 2024년경으로 보고 있다. PC와 서버 등 업계가 내년까지 대대적인 재고 조정에 나선 후 다시 수요를 늘린다는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메모리 가격이 수십 프로 폭락할 것으로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가는 1년에서 6개월 정도 선 반영되니까 저는 내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모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차이나 전기차 그래프인데요. 오늘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아유,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속상하게. 어제자 뉴스인데요. 에너지난을 겪는 유럽을 염두해서 중국이 정제유 수출 할당량을 대폭 늘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나시는 중국 정부가 정유주 수출 쿼터를 1000만에서 1500만 톤 상향한다고 보고했다.
이번 정제유 수출 커터 확대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그 틈새 시장을 중국이 이용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반면 중국은 에너지 여력이 충분하다. 이의 금수 제재로 인해 원래 유럽으로 수출되던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사들인 덕분이다. 푸틴이 시진핑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푸틴의 뒤통수를 때린 거죠, 뭐. 아유, 푸틴 당해도 싸다 싸. 다음 기사는 리커창 총재가 3분기 중국 경제는 회복세에 있고 4분기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리커창은 4분기 경제는 연간 경제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번 분기에 많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책을 완전히 이행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기회를 포착하며 주요 경제 지표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기사의 골자는 4분기부터 경제의 부양을 위해서 신경 쓰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전기차 관련 기사인데요. BMW는 중국 CATL, EV 에너지 등과 유럽, 중국, 중미의 6개의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 BMW 이 건물이 엄청 멋있는데요. 기사 내용은 독일 BMW가 배터리 글로벌 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국 CATL, EV 에너지 등 배터리 제조업체와 유럽과 중앙아메리카 등 6개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MW 그룹은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BMW 자동차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자동차 품질에 대해서 엄청 깐깐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도 BMW에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지만 BMW의 품질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협력업체 등록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BMW에서 CATL과 EV 에너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품질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기사 내용을 읽으면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BMW, 미니, 롤스로이스 등 그룹 내 3개 브랜드가 공유하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다. BMW, 미니, 롤스로이스는 뭐 최고의 차죠. 신설되는 6개 배터리 공장 중 4곳을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EV 에너지가 맡게 되었으며 2025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BMW에서 선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기술력을 이미 다 인정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자이언트 CATL 자국 허난성의 또 제조기기 건설. 중국 허난성 러양시에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제조기지를 추가로 건설한다. 마무리에는 약 3년이 걸릴 예정이고 EV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데 따른 지속적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사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또 읽어드릴게요. 거침없는 중국 BYD 유럽 전기차 시장의 도전장. 현지 시간으로 28일 독일 시장에 한, 탕, 위형 플러스 등 3종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다. 자동차 이름이 뭐 이래. 위안 플러스 가격은 약 5,300만원이고 한과 탕은 모두 약 1억 원이다.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한탕주의라서 그런가? 여기 보이는 사진이 BYD에서 만든 한입니다. 디자인은 좀 세련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모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